12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한 것이 과연 앞으로 쓸 수 있는 건가? 12년 동안 배웠던 게 그 역할을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나 지식들이, 습득하는 지식들이 필요한 건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따로 있잖아요. 나도 놀란 게 예전에는 그게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일까? 물론 지금은 사람과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사람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있는데, 사람만이 가진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사람만이 가진 능력이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을까? 이제 이게 질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단계가 되는 거죠, 벌써.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로봇이 처음 등장해서 로보틱스 분야가 발달할 때는 로봇이 그 분야가 발달해가지고 사람처럼 완전히 생겨가지고 간호사 같은 직업이 대체될 거라고 예측이 돼가지고 뭐 로봇 같은 거 나오고 그랬잖아요. 80년대, 90년대. 근데 그 분야보다 지금 AI가 훨씬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죠. 지금 거꾸로 사람처럼 생긴 거를 묘사하는 걸 만드는 건 힘든데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를 만드는 거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왔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훨씬 빨리 대체될 거라고 이제 예측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사람처럼 걷는 거보다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더 사람의 본질이라고 사람들이 느꼈었는데 지금 그게 역전돼가지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는 별로 사람스러운 핵심이 아니고 사람처럼 생기는 게 이제 핵심이다. 사람처럼 이제 밥 먹고 이제 잠 잘 자고 그게 대체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면 이제 껍데기가 핵심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와, 나중에는 진짜 인공지능이 위해서 지시 내리고 사람들이 그쵸. 단순 노동하고 그게 더 그렇죠. 저는 실현 가능성이 진짜 크다고 봐요. 방금 말씀해주신 얘기 들으니까 아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와서 이렇게 학교에서도 막 학점 잘 받으려고 공부하고 물론 학점이 별로 좋진 않지만 이런 못 들은 걸로 게 하겠습니다. 진짜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죠. 왜냐면은 12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한 것이 과연 앞으로 쓸 수 있는 건가?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12년 동안 배웠던 게 그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심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 살아있는 지식이냐 죽은 지식이냐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이걸 뭐 없앨 수는 없고 이건 우리가 사람이 만든 산물이라고. 사람이 만든 산물이라는 것은 원래 동물과 사람의 대결에서 동물이 잘하는 게 무지 많아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일부러 포기한 거거든. 왜냐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툴로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나 지식들이, 습득하는 지식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것들은 미천한 우리 침팬지나 이런 것들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따로 있지 않느냐. 침팬지가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럼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까 이제 막 SF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제조업이나 그런 사회 기반 업들은 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대체를 하고 인간들은 조금 더 이제 좋은 복지에서 편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전 되게 바보 같은 얘기 했는데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인공지능은 더 편하게 살지 않을까? 우리보다? 제 생각에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다 대체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직업만 조금 살아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제 운동이라던가 네.
공연, 예술 이런 쪽에 좀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영상물을 AI가 만들고 있긴 하지만 실제 눈앞에서 있어야 되는 게 제한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요즘 AI 아이돌 막 나오던데요. 저는 이제 문화 쪽으로만 생각이 가는데 일단 영화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그렇게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테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영화들이 한창 나오다가 이제 그 패턴이 너무 일관되면 또 사람이 만든 게 또 흥행하다가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손과 발의 대체제를 찾았잖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을 없애는 수많은 통신 기술부터 시작해서 기술들이 막 나와서 이 뇌가 시키는 손발이 할 일을 대신해서 해줬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 뇌를 대체해버리니까 이건 우리 자체가 뭐 말이 안 되는 거 없어지는 거죠. 이 뇌를 대체한다는 건 이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뇌가. 소프트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이 피지컬하게 이걸 대체하고 하는 것은 대처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를 뭐 이렇게 기계화를 시켜서 대체를 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걸 많이 생산은 해야 돼. 그러니까 생산 기기가 많이 있어야 되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뇌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노인을 케어하고 보면 뭐 케어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있고 손발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 사람 수에 비례해서 그 산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할 수 있는데 뇌를 대체하는 순간은 가장 뛰어난 거 하나만 있으면은 이 전체를 다 휩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 챗GPT로 대표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 같나요? 지금 속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 상상하는 이상으로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챗GPT가 나온 지 딱 5개월이 됐는데 이제 챗GPT와 같은 경쟁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바로바로 이제 산업에서 내놔요. 자기 새로운 알고리즘들. 근데 그 발전 속도를 보면 놀랍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2017년에 나온 그 구글에서 발표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아까 말한 어텐션. 이 관계를 맺는 게 모든 것의 기본이야. 사실은 그거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무한정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MC 스퀘어라는 그 E = MC 스퀘어라는 굉장히 단순화된 식인데 이 세상을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은 어마어마한 발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챗GPT 같은 인공지능으로부터. 그러면 인간의 어느 정도 영역까지 대체될까요? 거의 그 인간이 생각하는 영역들은 다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챗GPT가 바꿔놓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크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에 계급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도 계급은 있죠. 이렇게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계급들이 있는데 이 계급이 크게 나누면 한 3단계? 인공지능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상위단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전공을 바꿔야 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쉽지 않은데. 근데 이 하이어라키가 위는 극소수고 여기 만드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전체 피라미드로 보면 소수이고 절대 다수가 인공지능의 이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체가 인공지능에 맞춰져야 돼요. 인공지능이 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웹사이트를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우리 웹사이트를 보고 우리 걸 상품을 사가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웹사이트가 사람이 보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보고 쉽게 이해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게 바꿔야 돼, 웹사이트를. 더 이상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하지 않죠. 그러면 혹시 인공지능이랑 사람들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나중에 되면?
역할이 이제 지금도 벌써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뭐. 그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벌써 토크 같은 컨퍼런스 같은 데를 가면은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은 거의 신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신 같은데. 그렇죠. 네. 인공지능을 신을 만들었으면 신의 신. 와, 그리고 지금은 막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말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 그림 만들어내고 이런 업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벌써 우후죽순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것들을 이제 소비하는. 근데 이제 소비를 한다는 것은 그 인공지능 시대의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속품이 되기 시작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